국정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다수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한 법안들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성견지명의 개혁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180석을 이용해서 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회의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이야기했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의 한국 정치를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하면, 우선 첫 번째는 비토크라시 형태의 어떤 그 확연한 형태가 나타났다. 비토크라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이 쓴 용어인데요. 완전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형태를 보면 조국 사태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추윤 갈등을 통해서 확연하게 반대와 찬성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치 내전 상태로 변해져 있다. 그래서 비토크라시의 형태가 확연하게 나타난 한 해였다. 두 번째는 우리 뭐 내부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인이라든지 외국 유명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주의 태보가 확연하게 나타난 해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화되고 상권 분립이 확연하게 느슨한 형태가 되고, 또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무관용, 야당에 대한 타협이 없는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난 그런 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여러 민생이 실종된 한 해였다. 우리가 부동산 24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만 해도 6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뛰고 불안정합니다. 임대차 3법을 했습니다. 전세, 월세 완전히 불안정하게 뛰고 엄청나게 한 주택단지에서 50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제 3법으로 기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K방역 정부는 굉장히 자랑했지만은 지금 40여 개의 나라가 올 안에 백신을 맞는데 우리는 백신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라 3분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형태로 본다면 비토크라시의 한 형태,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한 형태, 민생정치가 실종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4차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 거,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법정 기일내 한 거, 그렇죠. 6년 만에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렇게 여당한테 협조했는데 여당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없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3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라든지 또 국정원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남북 뭐 교류관계 발전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도 자기대로 밀고 나갔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 구성할 때 18석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가면 예전 통상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8대에 80석인데도 저희들이 법사위원장과 7석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주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몽땅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관련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바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소위라는 법안 소위를 구성합니다. 법안 소위에 하는데 법안 소위 구성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통과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본회의도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반대 토론하게 돼 있어서 반대 토론도 안 해줍니다. 필리버스터 보장돼 있는데 필리버스터도 중간에 끌어버립니다. 이것이 입법 독주가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수결의 원리,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180석
민주당만 해도 174석, 예. 범여권 184석, 뭐 정의당까지만 190석 가까이 됩니다. 분명히 다수결 원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 원리는 소수 야당에 대해도 발언권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전혀 주지를 않고 부동산 3법 관련해서 그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뭐 법인세법 이런 게 있는데요. 소위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전체에 의해서 자동 통과해서 본회의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저희들한테 반대 토론 기회도 안 줬습니다. 이거 통과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월세 신고제,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2+2년 이거 하면서 시간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소위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안 통과시키는데 소위에서 본회의까지 2시간 반 걸리는 나라 없습니다. 이래놓고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규제 3법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관련 노동관계법 또 그 금융 예, 그룹 예. 감독법 관련해서 마찬가지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토론의 기회 반대 안 줬습니다. 본회의 가서 필리버스터도 다 막았습니다. 국정원법 이양 통과된 거 그냥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수처법 더 큰 문제는 공수처법 저희들한테 비토권 보장한다고 그렇게 제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토권 보장하고 거부권 보장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번에 통과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개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개정. 예. 국정원법 간첩이 굉장히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경찰에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외 정보기관, 국내 정보기관, 우리의 휴민터, 우리 인력이 가 있는 그 휴민터와 같이 전부 공조가 돼야 되는데 검찰개혁 저희들은 검찰의 무력화, 검찰 길들이기, 검찰 장악이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의 어떤 가장 큰 검찰의 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어느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하위적인 것은 민주적 통제 부분이죠. 그동안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해온 사례들을 보면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수처법 관련입니다. 예. 뭐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검찰개혁이라고 전체적으로 진행한 거 보면 라임자산 운용 관련해서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그게 관련되는 경제 정권 관련 범죄인 상당수가 여건에 관련됐다니까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2월 뭐 그 정도 돼서 조국 수사 관련 또 김재수 뭐 그런 관련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이런 관련해서 저 서울중앙지검장 또 반부패 뭐 대검의 반부패 부장 또 공공수사부장 자천시켰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말 안 된다고 윤석열에 대해서 2차례 수사지휘권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배제했습니다. 장관이. 그 다음에 법무부 징계에서 정직 2개월하고 대통령 제가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윤석열 총장을 저희들 정의로운 검사 그렇게 야당이 뭐 굉장히 버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윤석열 총장은 그 칼날리에서 있는 검사다. 그 칼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올 수 있고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에게 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국 수사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그 하는 과정에서 쳐들어갔다 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인사청문회 전에. 인사청문회 전에 예. 증거 혐의라든지 이런 게 명백하면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인사청문회라 해서 그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데 또 증거가 충분한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여러 가지 징계 제가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의 판단을 법원이 합니다. 상권분립이라는 건 서로 경제 균형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인 오티머스 물론 그분도 관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여 명의 다른 인권 많이 관계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만 가지고 평가할 거는 못 된다. 결국 여권의 인사가 월등히 많다 이런 말씀. 그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할 때 정말 야당을 국정의 운영의 동반자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올해 7월 달에 대통령이 그 국회에 왔을 때도 정말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새로 취임하면서 대표 연설에서 우분투 상대방을 인정하겠다. 상대방이 있어 내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속한 거 좀 어떤 협치의 정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서로 협치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가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이 좀 양보의 어떤 미덕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너무 권력 잡지 말고 여당, 민주당에 좀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라. 지금 대통령 1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크게 뭐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모든 안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개혁이란 것은 이것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조금 야당의 입장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주변 것을 다 반영해서 좀 더 갈등과 이런 게 없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명지조라고 그 머리가 두 개고 몸통이 하나인 새가 있는데요. 하나의 새가 죽으면 다른 새도 죽습니다. 정말 야당을 같이 하는 타협이라든지 공존의 협치의 어떤 대상으로 봐야지 야당을 죽이고서는 여당도 살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형태를 보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옛날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셨나요? 정치는 사류고 관료는 삼류고 기업은 이류라고.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행정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그렇죠. 국민의 민생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라든지 정부가 못하는 것은 견제하고 비판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 많은 힘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예.